며느리 혜진이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사진과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명절날 시댁 피하기 성공. 올해도 자유롭게. 바로 그날은 명절이었고 며느리는 몸이 아파서 성묘 못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며느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샴페인을 들고 있었고 심지어 아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63세 정옥분이에요. 광주에서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죠.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울 거예요. 저 자신도 아직 믿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일 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만수는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요. 올해 추석도 아들 상훈이와 며느리 혜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성묘 못 간다고 했거든요. 여보, 상훈이한테 전화해볼까?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혜진이가 몸이 안 좋다는데 뭐.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섭섭했어요.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 명절 때마다 이런 시기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아픈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평소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제가 손자 도윤이 사진을 보려고 카톡과 비슷한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상훈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따라 해봤죠. 그런데 실수로 혜진이 계정을 누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며느리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뭐예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혜진이가 올린 사진이 보였거든요. 바로 그날 추석 당일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다들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쓰여진 글씨들이었어요. 올해 명절도 시댁 피하기 성공. 자유만세 행복한 명절 레스토랑 데이트.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 혜진이가 오늘 올린 사진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뭐야?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저희는 더 자세히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 한쪽 구석에 상훈이가 보였거든요. 제 아들이요. 제가 배 아파 낳고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며느리 옆에 앉아서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상훈이도 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나쁜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급하게 혜진이의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해 봤어요. 지난 설날에도 비슷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도 감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 있었더라고요.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회식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처가 식구들과 고급 호텔 뷔페에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어버이날 사진도 있어.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 썩을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바쳤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다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상훈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기뻤어요. 혜진이는 약사였고 집안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상훈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례 비용이었어요. 사돈 측에서 갑자기 요즘은 신랑 측에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세금을 요구했어요. 3억 원이었어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 전부였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상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뭘 못하겠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늙어서 고생하더라도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혜진이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잘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혜진이가 저에게 인사할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첫 번째 신혼은 신혼집 인테리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전세금으로 3억을 준 상황에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많지 않아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 돈이 바닥났거든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새 집에서 불편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 식당 보증금을 뺏어 줬어요. 그 바람에 저희는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차량 구매였어요. 아버지, 출퇴근할 차가 필요해서요. 중고차라도 하나 사야겠어요. 또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2천만 원이요. 상훈아, 대출 받아서 사면 안 되니?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또 돈을 만들어줬어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해서요. 세 번째는 도윤이가 태어나고 나서였어요. 어머니, 아이용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유모차랑 카시트, 아기 침대까지. 또 1천만 원을 달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때도 줬어요. 손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는 혜진이가 약국을 차린다고 할 때였어요. 어머님 제가 독립해서 약국을 차리고 싶어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8천만 원이었어요. 혜진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어머님 약국을 차리면 수입이 늘어서 저희 살림도 나아질 거예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고요. 결국 저희는 또 돈을 만들어줬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수술했을 때예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상훈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도 요즘 살기 힘들어요. 도윤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 혜진이는 더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약국 매출도 줄었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힘들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오늘 이 사진들을 보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혜진이의 인스타그램에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희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여보, 이거 봐. 작년 여름에 유럽 여행 갔었네. 뭐, 언제? 바로 당신이 수술했을 때야. 우리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했을 그때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는 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댓글을 발견했어요. 혜진이 친구가 단 댓글이었어요. 언니, 또 시댁 피했네? 크크크 진짜 대단해. 혜진이 답글 당연하지. 나 바보 아니야. 키읔키읔 명절에 시댁 가서 고생할 바엔 이렇게 놀지. 친구 그래도 시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셨잖아. 혜진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식 결혼시키면서 집 안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난 앞으로도 계속 받아낼 거야. 키읔키읔. 친구 혜진이 진짜 똑똑해 크크.
혜진이 시댁 늙은이들이 바보라서 얼마든지 가능해 큐큐. 저는 핸드폰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옥분아,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시댁 늙은이들이 바보라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애써왔는데요. 손자 도윤이를 보고 싶어서 찾아가려고 하면 바쁘다, 피곤하다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혜진이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연락했거든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주면 좋겠지만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해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저희를 우롱하는 연극이었던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안 돼. 절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늘 레스토랑에서 술 마신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어, 그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아버지, 죄송한데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이랑 상의할 게 있어서요. 또 무슨 부탁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언제가 좋으니?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좋다. 우리 집으로 와라.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혜진이의 댓글이 생각났거든요. 시댁 늙은이들이 바보라서 얼마든지 가능해. 저희가 바보였나요? 아들을 믿고 며느리를 믿었던 게 바보였나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을 위해 쓴 게 잘못이었나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었어요. 그리고 악몽을 꿨어요. 상훈이와 혜진이가 저희를 비웃는 꿈을요. 토요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걸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까지 저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기로요. 더 이상 바보 노릇은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혜진이와 상훈이가 저희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악랄한 계획이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혜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상훈이와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그때만 해도 혜진이는 너무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훈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혜진이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어머, 예쁘다. 상훈이가 복이 많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혜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제가 더 복이 많아요. 상훈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연기였던 것 같아요. 혜진아, 편하게 해. 우리 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저 요리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머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와,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우겠다니. 저는 완전히 넘어갔죠. 그럼 언제든지 와. 우리 상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가르쳐 줄게. 혜진이는 그 후로 몇 번 더 와서 요리를 배워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믿게 만들려는 작전이었던 거죠.
결혼 전까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와서 차례상 준비도 도와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고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항상 뭔가 선물을 들고 왔어요. 비싸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 변화는 말투였어요. 어머님, 저희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전에는 죄송해요. 다음에 꼭 뵐게요 라고 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냥 사실만 통보하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연락 빈도였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상훈아, 혜진이한테 안부 전화 좀 하라고 해라. 아, 알겠어요. 혜진이가 요즘 업무가 많대요. 상훈이는 항상 혜진이 편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명절 참석이었어요. 신혼 첫 해에는 그나마 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갖은 핑계를 대며 안 오기 시작했죠. 어머님, 혜진이가 몸살이 심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상훈이라도 와라. 아니에요. 제가 혜진이 돌봐야 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날 혜진이 SNS에는 친구들과 놀러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손자 도윤이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감기 걸려서 며칠 있다가 뵐게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혜진이 친정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도윤이가 멀쩡하게 놀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친정에는 데려간 거예요. 이 나쁜 년이 손자까지 이용하네. 남편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윤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는데도 말이에요. 혜진이는 그걸 무기로 사용했어요. 어머님이 도윤이 보고 싶으시면 제가 데려갈게요. 대신 항상 대신이 있었어요. 돈을 달라거나 뭔가를 사달라거나. 도윤이 장난감 좀 사주세요. 도윤이 옷이 작아졌어요. 도윤이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모든 게 도윤이를 핑계로 한 거였어요. 저희는 손자가 불편하게 자랄까 봐 다 들어줬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윤이는 이미 장난감도 옷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사달라고 한 건 다 혜진이 자신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가장 화가 나는 건 지난해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할 때였어요. 상훈아, 아버지 수술비가 좀 많이 들어서. 혹시 도와줄 수 있니?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혜진이 SNS에 명품백 인증샷이 올라온 거예요. 20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혜진이가 명품백 샀네. 뭐? 언제? 바로 당신이 수술했을 때야. 우리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했을 그때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상훈이한테 전화해서 따져보자.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그때 제가 말렸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 봐 걱정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혜진이가 친정에 하는 일들이었어요. 혜진이 친구 SNS를 보니까 혜진이가 친정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자주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부모님께 안마의자 사드렸대요. 어머, 효녀네. 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한테는 돈 한 푼 안 쓰면서 친정에는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주다니. 또 다른 친구 SNS에서는 혜진이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 간 사진도 봤어요. 일본 온천 여행이었어. 상훈이는 알고 있는 걸까? 남편이 물어봤어요. 모를 리가 없지. 분명히 상훈이도 동조했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상훈이도 혜진이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어버이날 일이에요. 상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버이날인데 뭔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아이고, 선물은 무슨. 너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아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한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어버이날 당일에 온 건 3만 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와 1만 원짜리 케이크였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4만 원?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를 써줬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혜진이 친정어머니 SNS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혜진이가 친정어머니께 50만 원짜리 황금 목걸이를 선물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우리한테는 4만 원, 처가에는 50만 원? 이게 말이 돼? 저도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스타그램 사건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저희를 바보로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상훈이도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다니. 일주일 동안 저는 혜진이의 SNS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혜진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저희를 계속 조롱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반찬해서 가져다 달라네 키읔키읔. 받아? 안 받아? 당연히 안 받지. 맛도 없는데 왜 받아 키읔키읔. 그럼 뭐라고 해? 바빠서 못 받겠다고 하지 뭐. 그럼 알아서 포기해. 이런 대화들이 수십 개씩 있었어요. 또 다른 대화에서는 저희 집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시댁집 낡았지? 냄새도 나고. 그러게. 갈 때마다 숨 참고 있어야 해 키읔키읔. 그래도 돈은 많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맞아. 돈만 받으면 되니까 참을 만해. 저는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희가 30년 동안 운영한 식당이 있던 그 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상훈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상훈이 오빠는 괜찮아? 응, 완전 내 편이야. 시부모보다 나를 더 챙겨줘. 진짜. 어떻게? 내가 시댁 욕하면 같이 해줘. 키읔키읔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하면 상훈이 오빠가 먼저 화내. 와, 대박. 그럼 완전 편하겠네. 그럼. 남편이 내 편이니까 뭘 해도 이겨. 제 아들이 저를 욕하는데 동참하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대화를 발견했어요. 언니, 시댁에서 돈 얼마나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아직 집도 있고 적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더 받아내야지. 어차피 나중에 다 상훈이 오빠가 될 건데. 맞아. 미리 받는 셈 치자. 그런데 시댁 늙은이들이 언제까지 살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혜진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크크.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오래 사시면 돈 다 쓸 것 같아서 걱정돼. 저는 그 대화를 보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인가요?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도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 미친년이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여보 진정해. 화내면 몸만 상해. 진정하라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진정해? 남편이 소주를 꺼내더니 한 잔을 털어 넣었어요. 여보 술 마시지 마. 몸에 안 좋잖아. 마시게 놔둬. 안 마시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희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여보 토요일에 뭐라고 할 거야? 다 보여줄 거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당했는지. 그럼 정말 집도 팔 거야? 응.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어. 월요일에 내놓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도? 차도 팔 거야. 모든 걸 회수할 거야.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은 같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상훈이와 혜진이가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어요. 오후 1시쯤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혜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갈게요. 또 시작이었어요. 또 거짓말.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혜진이가 어제 친구들과 클럽에서 논 사진까지 확인했거든요. 오후 2시 정각에 상훈이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혜진이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또 몸이 안 좋다고? 요즘 혜진이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프니? 제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아, 그게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훈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상훈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남편이 무겁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아, 그게 죄송한데 혜진이 동생이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혼수를 많이 못 해주신대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많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만. 1,000만 원을 많지 않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상훈아, 잠깐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얘기가 있다.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것 좀 봐라. 혜진이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여줬어요. 상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제 찍은 사진 아니야? 혜진이가 몸이 아프다며? 이건 시댁 피하기 성공이 뭐야? 상훈아, 설명해봐라. 상훈이가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혜진이가 장난으로. 장난으로? 6년 동안 우리를 속인 게 장난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제가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혜진이 친구들과의 댓글, 해외여행 사진들, 명품 구매 내역들. 상훈아, 너희가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거지. 남편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를 해줬는데. 집값 3억, 인테리어비 5천만 원, 차값 2천만 원, 약국 자금 8천만 원. 모두 합쳐서 6억이 넘어. 아버지, 저희가 갚아드릴게요. 시간을 좀 주시면. 갚아? 뭘로 갚아? 너희가 번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니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훈아,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이렇게 잘했니?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너 같은 아들 둔 기억이 없어. 상훈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그때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훈이가 급하게 받았어요. 응, 혜진아. 지금? 아니야. 괜찮아. 응, 알겠어. 전화를 끊더니 저희를 쳐다봤어요. 혜진이가 올게요. 직접 사과드리겠대요. 좋아. 혜진이도 와야지. 할 말이 많으니까.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30분 후에 혜진이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도 안 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가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아, 일어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철없이? 6년 동안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게 철없는 짓이야. 혜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혜진아, 일어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철없이? 6년 동안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게 철없는 짓이야. 혜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꺼냈어요. 혜진아, 이것도 봐라. 제가 혜진이 친구들과의 대화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시댁 늙은이들이 바보라서 얼마든지 가능해라고 했잖아. 혜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봤어. 내 친구들과의 대화도 다 봤고. 남편이 또 다른 캡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시댁 늙은이들이 언제까지 살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라고 한 것도 봤어. 혜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버님,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순간적인 감정이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6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우리 죽기를 바라고 그래놓고 잘못했다고? 상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혜진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상훈아, 너도 같이 했잖아. 이것 봐라. 제가 상훈이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우리 부모님 진짜 바보야. 뭐만 하면 돈 줘. 어차피 나중에 다 내고 될 건데. 이게 내가 보낸 메시지 맞지? 상훈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상훈아, 너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야? 내가 직접 보낸 메시지인데. 남편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남편이 소주병을 집어들려고 하는 걸 제가 급하게 말렸어요. 여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나도. 안 마시면 이 새끼들 죽여버릴 것 같아.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모두가 혜진이를 쳐다봤어요. 어차피 늙었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맞아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을 속였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상훈이가 깜짝 놀라며 혜진이를 말렸어요. 혜진아, 그만해. 안 그만해. 이미 다 들켰는데 뭘 숨겨. 혜진이가 완전히 자포자기한 듯 소리쳤어요. 맞아요. 저희 결혼 전부터 계획했어요. 시댁에서 최대한 많은 걸 빼내자고. 저는 충격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시댁 늙은이들은 손자보고 싶어서 뭐든지 해준다고.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명절 때마다 핑계대고 안 간 거야? 맞아요. 그래야 어머님들이 더 간절해 하잖아요. 그럼 저희 말을 더 잘 들어요. 이 썩은 년이. 남편이 욕을 하려는데 제가 말렸어요. 여보, 됐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었으니까. 그럼 상훈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당연하죠. 상훈이 오빠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상훈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혜진아, 너 미쳤어? 미쳤긴 뭘 미쳤어. 어차피 다 들켰잖아. 혜진이가 상훈이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상훈이 오빠가 직접 말했어요. 부모님이 바보라서 속이기 쉽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훈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그리고 돈 더 뜯어낼 방법도 상훈이 오빠가 생각한 거예요. 상훈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혜진아, 제발 그만해. 왜? 이제 와서 뭘 숨겨. 어머님, 상훈이 오빠가 말했어요. 부모님들이 죽으면 어차피 다 자기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뭐라고? 상훈이 오빠가 그랬어요.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고. 남편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 개새끼가. 남편이 상훈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제가 급하게 말렸어요. 여보, 안 돼. 이 새끼 오늘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혜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훈이가 발광했어요. 거짓말? 그럼 내가 녹음해둔 건 뭐야? 혜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상훈이 오빠가 술 먹고 했던 말. 혜진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상훈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 진짜 바보야. 뭐만 하면 돈 줘. 그래도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 다 내고 될 건데.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잘해야지. 잘하는 척만 하면 돼. 명절 때 가끔 가고 전화 가끔 하고.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면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워낙 착해서 눈치도 못 채. 녹음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상훈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지.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혜진이가 또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가 또 있어? 저희, 사실 이미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맞아요.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재산 다 빼돌리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상훈이가 혜진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윤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위자료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손자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저희 친정으로 이사 갈 거거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나빴어요. 혜진이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가 될 것 같아?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됐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내 눈에서 사라져. 제가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은 없어. 끝이야. 남편이 일어났어요. 너희들 5일 안에 집 비워. 그리고 차키도 내놔. 아버지, 5일은 너무 짧아요. 5일도 많아. 당장 오늘 나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아버지,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6년 동안 우리한테 제발하고 빈 적 있어? 상훈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윤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혜진이가 발끈했어요. 그건 안 돼요. 도윤이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 너희가 이혼할 거면서. 그래도 뭐야.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도윤이가 망가져. 어머님, 그래도 친엄마인데. 친엄마가 이런 짓을 해? 조부모를 속이는 걸 가르칠 거야. 혜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도윤이만은 제발. 안 돼. 도윤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희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니까. 그때 상훈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너를 언제부터 아들로 봤니?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이면 뭐야? 핏줄이면 부모를 속여도 돼?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상훈아,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야.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어제 부동산에 내놨어. 시세보다 조금 싸게. 상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는 더 이상 상관없어.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도 있고. 도윤이는 이미 생각했어.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라. 이건 또 뭐예요? 차량 매각 신청서야. 너희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말이야. 혜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처가에서 살면 되지. 아버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용서? 6년 동안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걸 어떻게 용서해? 그때 상훈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가 갚을게요. 지금까지 받은 돈 다 갚을게요. 갚아? 뭘로 갚아? 저희가 번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6억을 언제 갚을 건데? 남편이 냉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냐? 우리 마음에 상처 준 건 어떻게 갚을 거야? 상훈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가 또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럼 지금까지 한 짓은 뭐야?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효도?
너희가 효도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 안 했겠지. 어머님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기회는 이미 6년 동안 줬어. 더 이상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애들 데리고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살던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알아서 해. 아버지,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였잖아. 아버지,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남편이 일어났어요.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상훈이와 혜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희는 돌아서 버렸어요. 5일 안에 집 비우고 차키 가져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나가.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이 겁에 질려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발. 나가라고. 제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 상훈이와 혜진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문을 닫은 후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정말 끝이네. 그래, 끝이야. 남편이 지쳐 보였어요. 후회 안 해? 아니, 안 해. 이미 늦었어. 그날부터 상훈이와 혜진이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씩 왔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도윤이 때문에라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걸 차단했어요. 5일 후 정말로 이사를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처가로 갔겠죠. 차도 반납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말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윤이 양육권 문제로 또 한바탕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혜진이가 가져갔어요. 저희는 도윤이를 못 보게 됐어요. 혜진이가 친정으로 이사가면서 연락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무고한 손자까지 잃게 된 거죠. 지금도 가끔 도윤이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상훈이는 이혼 후에 혼자 살고 있대요. 작은 원룸에서요. 가끔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아요. 혜진이는 친정에서 살면서 재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어요. 6억이 넘는 돈을 써버린 후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이웃들이 물어봐요. 아들이 왜 안 와?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 그럴 때마다 바빠서 못 온다고 대답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계속 당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모를 ATM으로 생각하는 경우가요.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조언은 이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정이 있다고 혈육이라고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평생 욱으로 살게 돼요. 저는 63살에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해요. 가끔 상훈이 생각이 나면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때가 더 많아요. 혜진이는 애초에 타인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상훈이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마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혜진이한테 완전히 휘둘린 거죠. 지금 상훈이가 혼자 살면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거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도윤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무고한 아이가 어른들 잘못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잃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상훈이와 혜진이가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남편과 조용히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면서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저는 63세 정옥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돈은 없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